네, 여러분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내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는 이런 작은 디테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드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고 실제로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보잉 737 이 맥스 기종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정비사도 아니고 운항 승무원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역학뿐만 아니라 항공기 어떻게 나는지, 어떤 구성인지, 항공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얻고 있는 만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다양한 답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어려운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고 초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씩 돌려보시고, 또 인터넷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전문적인 내용도 욕심내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737 맥스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명성이 많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라이언에어 사고부터 올해 3월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사고까지 그 중심에는 바로 737 맥스 기종이 있었습니다. 737 맥스는 보잉사의 오래된 가장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인 보잉 737 버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737 맥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됐나, 이런 부분을 또 알고 있으면 해당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잉사의 경쟁 상대는 어딜까요? 당연히 에어버스사일 겁니다. 보잉 737 기종의 경쟁 상대는 또 에어버스 320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들어보셨죠? 또 에어버스를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에서는 에어버스 320 네오 뉴 엔진 옵션이라는 새로운 항공 기종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보잉 737 맥스 기종보다 네오가 먼저 상용화됐고, 320 네오 롱 레인지라고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운항할 수 있는 굉장히 또 긴 거리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잉사에서는 오래된 기종인 737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항공사에서 이 에어버스 네오를 선호했던 이유는 기존의 320을 운항하는 사람이라면 레이팅을 새롭게 취득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짧은 교육 한 번에 320 네오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에서도 굉장히 효율성, 꼭 먹고 알 먹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잉사가 굉장히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보잉사의 가장 큰 손님, 단골 손님인 이 아메리칸 항공에서 250대의 에어버스 320 네오를 계약하게 됩니다. 이때 충격을 먹고 보잉사에서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기존의 737 기종에 또 효율이 굉장히 좋은 엔진을 얹어줄게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메리칸 항공 측에서는 그래, 그러면 따로 레이팅 없이 우리 운항 승무원들이 운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할게, 반계약할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737 맥스 기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37 맥스 기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엔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CFM사는 그대로인데 리프 엔진이라는 게 달리게 됩니다. 훨씬 더 크기도 크고 또 탄소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엔진의 효율성을 최대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항공기 기체 조금 앞쪽으로 엔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737 NG800 기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엔진이 여기 있지만 훨씬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무게중심 또한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시소를 쉽게 생각해 본다면 앞코가 조금만 들리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게 들리는 현상,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조종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운항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 특성이 바뀌게 되면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MCAS라는 항공조정 특성 향상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MCAS 때문에 두 번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MCAS 하면 안정장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바로 이런 737 맥스 기종의
특성 때문에 생기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조금만 앞코가 들리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받음각 AOA 센서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받음각이라고 하면 비행기 날개와 공기의 흐름이 받는 바로 그 각도인데 실제로 AOA,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각도가 일정 이상 높아지게 되면 비행기는 양력을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스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MCAS는 이 비행기 날개 쪽에 있는 플랩이라고 하죠. 플랩. 이 플랩 부분이 조금이라도 내려가 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올라와 있을 때 작동이 되고 실제로 이 MCAS를 끄기 위해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운 트림 버튼을 내리기만 하면 사실 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실속이 생겼을 때는 보통 비행기가 떨어지게 될 때 조종사들은 모두 조종 기술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떨어지다 올라가는 이런 안정적인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MCAS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은 조금 특성이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AOA 센서가 오류가 나서 생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MCAS라는 시스템을 버튼 하나로 해제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혀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CAS 특성상 9초간 당겼으면 5초간 또 쉬게 되고 또다시 9초간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비행기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력을 받아서 아예 쾅 하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형체도 찾아보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조종사들은 실속 상황에서는 그냥 잡아당기는 게 일반적인 매뉴얼이었고 회복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뿐인데 사실 MCAS를 꺼야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 다운 트림 버튼 이것만 제대로 교육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보잉사에서 한마디만 있었다면 매뉴얼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MCAS 받음각 AOA 센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소통의 부재로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합쳐지면서 이 두 번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잉사에서는 이 MCA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앞코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전에는 다운 트림 버튼을 설정해야 됐다면 그냥 기존대로 기술을 당기면 올라갈 수 있도록 즉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으로 바꿨고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칸 항공 측에서는 올해 4분기에 운항 재개를 한다고 공표를 했죠. 그리고 또 FAA 쪽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굉장히 사소한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났던 만큼 우리 승무원 준비생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CRM이라고 하죠. 이 크루들 간의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내포해 주시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고 기내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는 이런 작은 디테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면접 답변 준비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은 금상첨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MCAS라는 게 뭔지 보잉사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게 해결되어서 운항이 재개된다는 건지 이 부분만 캐치해 두시면 될 겁니다. 다음번에 정확하게 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